세계 곳곳의 기후위기 소식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기후 리포트 노광준 PD 나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또 어떤 소식일까요? 뭐 기후 뉴스가 쏟아지는데 그러니까 저는 화이트 크리스마스는 들어봤어도 맞아요. 화이트 부처님 오신 날은 처음 들어봤습니다. 맞아요. 진짜. 부처님 오신 날이면 5월 중순이잖아요. 네. 5월 중순에 강원 산간, 아무리 강원 산간이라도 대설특보까지 내려진 그러니까요. 거는 30년 만에 처음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그걸 뒤로 하고 그 날씨뿐만 아니라 우리 미래 먹거리와 관련돼서 무시무시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하지만 좀 우울한 얘기도 저희는 즐겁게 퀴즈로 하잖아요. 재생에너지에 대한 퀴즈 준비했습니다. 그럼요. 우울한 얘기인데 우울하게 전하면 더 우울하니까. 그렇습니다. 퀴즈. 첫 번째, 지난 13일 미국의 싱크탱크죠. 존스 호킨스 대학 탄소중립산업정책연구소는요. 신냉전 시대 한국에 주어진 기회와 리스크라는 보고서를 통해 충격적인 내용을 밝혔습니다. 한국의 반도체 산업이 탄소중립이라는 글로벌 흐름에서 경쟁력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이것을 대규모로 확대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는데요. 이것은 뭘까요? 1번 재생에너지, 2번 원전. 네, 무엇일까요? 1번 재생에너지, 2번 원전. 정답 보내주시는 분들 중에서 한 분께 책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한국의 반도체 기업은 녹색 반도체 경쟁에서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 녹색 반도체요. 예, 이게 그 보고서의 그 소 제목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림 한번 자료 사진 한번 띄워주시면요. 여기가 이 미국의 정책 싱크탱크인데 존스 호킨스 대학 하면 의대만 저는 있는 줄 알았는데 네네. 이거 아주 넷째로 연구소로 아주 유명한 연구소더라고요. 매년 발간하는데 한국의 산업하면 대표적으로 반도체, 네. 그리고 자동차잖아요. 요거를 딱딱딱 탄소 중립에 있어서 요 나라 경쟁력은 어떻게 되는가 이걸 다 짚은 거예요. 그런 보고서인데 이렇게 써놨습니다. 반도체 경쟁국들이 자국 기업에 유리한 탄소 국경세를 적용한다면 네. 한국 기업에 대한 규제 압박은 더 커져서 반도체 수출이 불리해질 수 있다. 수출뿐만 아니라 재생에너지가 지금처럼 확보가 어려우면 한국은 최첨단 반도체 시설 투자를 유치하지 못할 위험에 처하게 된다. 이거는 너무 떨리는 얘기인데요. 우리 네. 반도체가 진짜 중요한 나라인데. 보이는 라디오 그림을 보시면 이게 존스 호킨스 보고서 내용 중에 하나의 자료 화면인데요. 이 한국 정부 정책에 의해서 네. 재생에너지가 어느 정도로 갈 것인가 예측하는 그림을 이 보고서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 참고로 IEA가 국제 에너지 기구 자료를 다시 재구성한 겁니다. 네. 이 그림을 보시면 2024년이잖아요, 올해가. 앞으로 2025년, 6년, 7년, 8년 이렇게 전망을 쭉 그렸는데 네. 재생에너지가 지금보다도 줄어드는 것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예, 이 존스 호킨스 대학의 도표에 따르면 그러니까 지금도 부족한데 쭉 2020년도 늘었다가 단계적으로 늘어서 계속 떨어지는 것으로 이렇게 나오고 그렇네요. 있어요. 그래프가 네. 내려오네요. 점점. 반면 대만 같은 경우 그다음 그 반도체에서 가장 경쟁 나라가 여러 개 있지만 네. 주변 국가인 대만과 일본은 완전히 자국의 아리백 경쟁력을 위해서 재생에너지 확보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특히 대만 같은 경우는 대만 파운트리 기업 TSMC의 경우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지원 정책의 결과 재생에너지 100%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2040년으로 기존보다 10년 앞당겼다. 또 일본 정부도 반도체 생산시설 유치를 위해 재생에너지 100%로 TSMC 구마모토 공장을 가동하는 정책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니까 반도체를 키우려면 일본에서도 그렇고 대만에서도 그렇고 재생에너지. 재생에너지 얼마나 확보됐느냐 그 확보하기 쉬운 곳에 공장 짓는다. 그린 반도체여야 하니까 이게 이제. 녹색 반도체 시장입니다. 예, 아리백 국제 협약,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도 다 아리백 국제 협약에 가입했잖아요. 그래야 수출이 되니까. 두 번째 사진 보여주시면 삼성전자의 기흥 캠퍼스 전경인데요. 네. 예전엔 저 자리가 주차장이었거든요. 주차장 굉장히 넓었는데
주차장에 다 태양광을 깔았습니다. 기흥 캠퍼스. 그만큼 얼마나 재생에너지가 지금 절박하다라는 네. 걸 하는데 저렇게 저 넓은 지역에 태양광을 깔아도 저게 1,500kW 정도 된다 그러거든요. 근데 엄청나게 많은 전기를 생산을 해서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탈탈 털어도 지금 삼성전자 하나 될까 말까 한다라는 통계가 나올 만큼 재생에너지 실적은 미약한데 대만 같은 경우는 지금 엄청 뛰고 있다라는 얘기가 보고서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반도체 지원 정책이라는 게 가장 기본이 돼야 되는 게 지금 재생에너지네요. 그러면 이게 그 심상치 않은 게 오늘 제가 그 조선일보 칼럼을 봤거든요. 네. 조선일보 칼럼에도 이런 게 나오는 게 그러니까 한국 정부에 대한 어떤 비판하는 거는 뭐 직접적으로 안 나오죠. 다만 대만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지금 달리고 있다. 재생에너지. 예, 칼럼 제목이 뭐였냐면 대만은 탈핵과 반도체와 재생에너지 3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으려고 전력 질주하고 있다. 그게 세계가 연결돼 있으니까. 예. 그렇죠. 녹색 반도체면. 그러니까 대만 같은 경우도 원래 우리만큼이나 원전을 중시하던 나라였잖아요. 근데 후쿠시마의 그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하는 일본 일본에서. 후쿠시마가 녹아내리는 걸 보고 엄청난 충격을 받았대요. 특히 대만은 다녀오신 분 얘기 들어보니까 1년에 200회 이상 지진이 계속 난대요. 아하. 저거 남의 일 아니구나 네. 하면서 이제 탈핵 쪽으로 방향을 잡고 가는데 그럼 대안이 재생에너지잖아요. 어마어마하게 지금 정부에서 밀어주면서 재생에너지 녹색 반도체로 판을 뒤집어 엎자. 그래서 우리가 주도한다라고 정책으로 앞장서고 있다라고 합니다. 대만 같은 경우는 따로 취재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흥미롭네요. 대만. 끝으로 이 존스 홉킨스 보고서의 저자는 우리 정부에게 네. 이런 제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한국 정부는 그동안 여러 정치 지정학적 변화에 단호히 대응해 왔지만 에너지 전환에 대한 정치적 지원은 취약한 상태다. 오. 탄소 중립이라는 세계 흐름에서 경쟁력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시설과 산업 클러스터를 함께 배치하는 등의 정책 추진이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제언하고 있습니다. 네. 재생에너지와 산업 클러스터가 함께 갈 수밖에 없는 시대가 오네요. 이제. 저는 이미 뭐 왔네요. 근본적인 의문인데요. 이거는. 네. 그러니까 원래 정부 여당이 친기업적인 정책을 계속 펴오셨잖아요. 재생에너지는 저는 이건 친기업이기도 한데 이게 지금 친대기업일 수 이게 있는데. 뭐 공산당의 정책도 그러니까요. 아니고 사회주의 이념도 아니고 이게 우리 글로벌 기업이 지금 죽고 사느냐의 문제인데 왜 소극적이지? 이해가 안 가요. 그렇게 말입니다. 잠시 의문을 던져봤습니다. 두 번째 네. 팩트 체크입니다. 땅 좁고 햇빛 적은 우리나라에서 태양광 힘들다. 사실일까요? 사실이면 O 아니면 X. 이건 오늘의 기후 오래 들으신 분들은 아시죠? 이건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한겨레 기후 전문 기자 박기용 기자의 팩트 체크 내용을 요약했는데요. 네. 우리나라에 흔히 말씀하시는 분들이죠.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잠재력은 낮아. 땅이 좁아. 미국 캘리포니아에 비해서 절반도 안 남아. 네. 태양광 해봤자. 일조량 부족해. 예. 근데 뭐 캘리포니아에 비해서는 적지만 독일보다는 많다. 참고로 우리보다 일조량 적은 독일은 작년에 전체 전력의 50%를 재생에너지로 했다. 네. 이거는 많이 아실 텐데 한 가지만 짧게 전해드릴게요. 최근에 이 미래 세대 아동과 청소년들이 정부를 상대로 기후 소송을 제기한 거 혹시 들어보셨나요? 우리나라에서요? 예. 아, 우리나라에서도요? 예, 헌법재판소에 지금 그 우리나라 미래 세대들이 네. 그 기후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게 아시아 최초 소송이래요. 그래서 외국에서 더 관심이 있는데 그래서 그 소송에 각종 신뢰성 있는 자료가 양쪽에서 막 쏟아질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런 자료가 나왔대요. 우리나라에서 태양광 풍력 가능한 곳에 난개발이 아니라 가능한 곳에서만 설치하면 지금 우리나라 전체 전력의 14배를 재생에너지로만 할 수 있다. 정말요? 그 방청석에 있는 분들이 다 정말 그러게. 사실이래요. 오. 더 놀라운 거 알려드릴까요? 박기용 기자의 팩트체크인데 네. 우리나라 전 지역의 난개발이 아니라 재생에너지 가능 지역의 기술적 잠재력은 작년 전체 발전량의 22배 규모다. 기술적으로 가능한 곳만 깔아도 22배가
늘어난다. 22배만큼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 네, 이 전체 발전량이라는 건 재생에너지가 아니라 그냥 전기인가요? 네, 우리나라 지금 전체 전기. 전체 발전량이. 그리고 이 중에서 경제성을 가진 시장 잠재력만으로도 지금 발전량의 1.6배를 만들 수가 있다. 안 할 이유가 없죠, 그러면. 출처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 백서 2020년판 네, 정부 자료였습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골프장 면적이 우리나라 국토의 0.5%래요. 0.5%요. 근데 골프장 면적과 비슷한 0.4%만 태양광 풍력을 깔아도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20% 간대요. 아, 이건 우리가 땅이 좁은 게 아니네요. 그냥 한쪽에 좀 몰려 사는 걸 뿐이지. 골프장만큼만 재생에너지 만들어도 그러게요. OECD 평균치는 한다. 그래서 이제 박기용 기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죠. 부지도 있고 일조량도 부족하지 않다. 세 번째 소식은 끝으로 짧게 전해야겠습니다. 네. 경기도 땡땡시는 지난 13일 올해 미니 태양광 지원 사업 시민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최대 설치 비용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나 단독주택 베란다 난간에 설치 가능하다고 하는데 땡땡시는 어디일까요? 1번 고양시, 2번 서울특별시. 힌트는 경기도에 있습니다. 네. 정답은 고양시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추천하실 곡 얘기 전에 저희 오늘의 기후 단독 유튜브 채널이 개설됐어요. 청취자 여러분 유튜브에서 오늘의 기후 검색하시면 저희 단독 채널이 뜨니까 네, 유튜브 구독. 라이브 방송은 지금처럼 OBS 라디오 라디오에서 채널로 하시고. 보시면 되고 네. 주요 내용 딱딱 올라오는 거는 이제 유튜브에서 오늘의 기후 채널 이렇게 검색하시면 바로 뜹니다. 이제 약간 뭐 밀 모양의 로고가 박힌 오늘의 기후 채널 뜹니다. 먹거리 네, 많이 구독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오늘 추천하실 곡은요? 유튜브 단독 채널 개설 기념 윤도현님의 노래를 신청해 보겠습니다. 나는 나비. 네, 감사합니다. 노광준 PD였습니다. 음악 듣고 4부에서 뵐게요.